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러버블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에는 코딩을 대신해주는 노코드 툴들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러버블이고요. 레플릿도 있고 볼트도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러버블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뭔가 유려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파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같은 기능들도 정말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오늘은 러버블만으로 만들진 않을 거고요. 러버블과 NADN을 연결을 시켜서 러버블에서는 프론트엔드 화면을 그리는 것을 할 거고요. 그 프론트엔드에서 기입되는 그런 정보들을 NADN으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콘텐츠 로드맵 생성기라는 도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떤 특정 목표가 있을 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저는 AI 자동화 주제를 적어 넣을 거고, 누가 보면 좋을지 마케터가 보면 좋을 것 같고, 톤은 장난스럽고 다소 무례하게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고 싶은지는 강의 홍보로 하겠습니다.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제 로드맵이 생성이 된다라는 안내가 뜨고요. 이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이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NADN에 이렇게 정보가 넘어올 건데, 지금 이제 액티브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돌아가는 건 이거 할 겁니다. 러버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퍼블리시를 또 바로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이렇게 서버를 띄우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러버블은 여기서 바로 퍼블리시를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바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로드맵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제가 만들었던 거는 4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톤을 좀 무례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조금 약간 재밌고 좀 약간은 뭔가 건방진 그런 말투로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 해결책 제시, 3단계로는 전문성 입증, 4단계로는 마지막으로 강의를 홍보하라, 이런 식의 가이드를 잘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능을 몇 개 넣은 거는 로드맵을 복사할 수 있게 했고, 무료 강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밑에 있는 웹훅으로 정보가 들어오고요. 구글 시트에 등록이 되고 이메일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메일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발송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방금 들어온 정보가 이건 것 같고요. 이제 이메일 주소와 제가 넣었던 그런 정보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도 한번 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메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무료 강의 바로 보기를 누르면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이제 보여지게끔 해놓은 것이죠. 프롬프트 몇 번으로 이 정도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앞으로 이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걱정할 건 아니긴 한데, 나중에는 NADN 같은 자동화 도구들은 별로 소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지금 이 백엔드로 NADN을 쓰는 이유는 데이터 처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근데 제가 만약에 개발자였다면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직접 개발을 했겠지만, 저는 개발 언어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백엔드의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은 NADN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2가지 툴을 병행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러버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가입하셔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앱을 만드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제가 링크 남겨놓은 곳으로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창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떤 앱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넣어 놓으면 되는데, 이제 한글도 굉장히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한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GPT한테 이렇게 먼저 요청을 했어요. 아래 요구사항 정리해서 프롬프트 다시 만들어 달라.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목표를 입력하면 4주짜리 콘텐츠 마케팅 캠페인 계획이 완성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디자인을 아주 세련되게 해달라고 했고요. 입력된 정보는 이제 NADN의 웹훅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 결과를 리스판스로 받아올 거다 라고,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지침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O3 모델로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이 결과물에서 뭔가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밑에 조금 더 예쁘고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더 좋은 걸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다른 이제 모델을 준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저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할 거고, 그리고 디자인을 이 러버블 화면을 조금 예시로 주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렇게 디자인 안에다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참조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넣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러버블 창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왼쪽은 텍스트를 저희가 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코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코딩이 완성된 화면을 바로 프리뷰로 볼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개발 도구에 프리뷰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기본적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보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딩이 되고 있다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코드가 생성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되게 대충 적어줬는데 찰떡같이 잘 만들어주는 것 같은 일단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GitHub과 수파베이스 같은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수파베이스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이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쓰진 않을 거라서 연결 안 할 건데, 수파베이스 연결해달라고 하면 그냥 연결을 해줍니다. 수파베이스 연결해줘 라고 하면 연결해주고, 로그인 기능을 수파베이스로 구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 로그인 기능까지도 구현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러버블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가끔 무한 에러의 그런 굴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양이 많아지고 이제 우리가 비개발자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아직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LLM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구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로 빠르게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 소리가 났고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이제 뭔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것 같아요. 플래너가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볼게요. 일단 어느 정도는 예쁘게 만들어졌죠. 마케팅 목표 설정을 하라라고 하고요. 이제 3가지의 어떤 정보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브랜드 인지도 상승, 타겟 오디언스 20대 직장인으로 하고, 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꽤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일단 결과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미리 저장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NADN에 연결할 건데요. NADN 어떤 툴이냐면 기본적으로 자동화 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툴들을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AI를 붙여서 생성을 하고 그걸 다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뿌려주는, 그게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사용할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을 하시면 처음에 2주 동안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이제 24유로를 결제를 하시고 월 단위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로컬이나 서버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의 제약이 있기도 하고 초보자에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전 처음에 하신다면 비용을 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구독제를 좀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러다가 비용 효율화가 필요해진다 그러면 서버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ADN 로그인을 하고요. 이제 새 창을 열기를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트리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모든 워크플로우에는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라 함은 이 워크플로우를 어떤 신호에 맞춰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그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웹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훅을 눌러줄 거고요. 웹훅은 이렇게 삼각형의 소용돌이 모양 같은 게 뜨는 게 이제 웹훅인데요. 이 웹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웹에 있는 그런 갈고리 같은 거죠. 훅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보를 어디로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NAN에서는 임시 주소를 발급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러버블에서 보냈던 이 데이터 세 가지를 이 NAN에서 임시로 발행한 이 주소로 보내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일단 복사를 한번 할 거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주소로 아래 주소로 정보를 전달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알아서 웹훅을 연결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네, 뭔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표와 이제 어디언스 그리고 톤이 전달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라고 뜨거든요. 이거는 코드가 약간 꼬여 있으니까 리팩토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끔씩 이거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방금 이제 에러가 떴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러도 알아서 그냥 고치라라고 요청을 하면 고쳐줄 겁니다. 에러가 뭔지 보여주고 알아서 이제 고쳐줄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NAN에서는 네, Listen for Test Event라는 걸 누르면요. 여기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치면 이제 workflow was started라고 뜨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방금 우리가 이 웹훅의 주소로 어떤 특정 신호가 보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워크플로우 열어보면 아웃풋이 체크가 되어 있고 뭔가 전달되었다는 표시가 뜨죠.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뜨는 것은 없지만 여튼 이 주소로 뭔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뭔가 코드가 됐다면 다시 다시 테스트를 눌러볼게요. 이 테스트를 눌러놓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정보를 전달해 보는 거죠. 그리고 20대 직장인으로 하고 이렇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뭔가 뜰 거예요. 제대로 웹북이 갔다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고쳐주더라고요. 네, 오류의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콘솔 로그를 보니 4504 오류 반환하고 있다. 웹훅 URL이 포스트 요청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보통 웹훅이 포스트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HTTP 메소드를 보시면 지금 개수로 되어 있는데요. 개수로 받는 것과 포스트로 받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포스트로 보내는 거가 디폴트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 러버블에서는 그렇게 보낸 것 같고요. 지금은 get으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뭔가 get이라는 것을 맞춰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네, get으로 변경하고 전송하도록 수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보내볼게요. 이걸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네요. 이 정보가 전달이 됐네요. 네, 생성은 실패를 했지만 정보는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골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 그리고 어디언스는 20대 직장인, 톤은 뭔가 이노베이티브를 이제 전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정보를 전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AI 도구를 다는 것인데요. 저는 AI 에이전트 도구를 달 거예요. 에이전트를 달 거고, 에이전트는 이 여러 가지 LLM을 달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도구를 달아서 AI를 실행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define below로 해서 앞에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뭔가 LLM이 거쳐진 생성된 텍스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일단 이거를 그대로 적어줄게요. 목표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타겟은 20대 직장인, 그리고 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에 이 세 가지 정보를 토대로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줘 하는데, 아까 전에 결과물을 봤을 때 뭔가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형태에 맞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러버블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코드를, 여기 채팅 모드가 있거든요. 채팅 모드는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딩한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물어보고 싶을 때 채팅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과 페이지에 어떤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지 제이슨으로 알려줘.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4주짜리 플랜에 맞는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될지는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과 페이지에서 받아야 하는 데이터 구조는 이것과 같다고 합니다. 위에 거를 복사를 해서요. specific output format 이걸 체크를 해줄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양식대로 결과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 structured output parser가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고 이 정보를 받은 걸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4주치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줘 라고 일단 간단하게 적을 것이고요. 그리고 챗 모델을 달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전 오픈AI를 달아줄게요. 오픈AI LLM 모델을 달아줄 건데 이 에이전트는 그 중간에서 어떤 실행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떤 LLM을 붙이는 건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픈AI의 채팅 모델을 달 거고요. 오픈AI 채팅 모델 처음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걸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Create New Credential을 누르시고 API 키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API 키는 어디서 입력을 하냐면요. platform.openai.com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매번 설명드리긴 하는데요. API를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유료 구독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제 과금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충전을 한 다음에 이 비용만큼 차감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하셨다고 해도 API를 사용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어느 정도 금액을 충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PI 키를 받으시면 되고 여기 Create New Secret Key를 누르시면 키를 발급하실 수가 있어요. 발급을 하신 걸 누르면 API 키를 받으실 수가 있고 카피를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걸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저는 미리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을 더 이상 이어서 추가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API 키는 저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연결이 됐다고 치면 이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모델은 저 이번에는 글을 좀 잘 써야 되니까 4.1 모델 중에서 기본 4.1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모델을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4.1 모델을 요즘엔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달아서 결과를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스판스 웹북 리스판스를 이제 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 정보를 웹북으로 받았으면 다시 그것을 반대편으로 보내준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이걸로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누르고 다시 러버블로 가서 눌러볼게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는 뭔가 웹북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리스판드를 이제 리스판드 to 웹북 노드를 저희가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시키고 이걸 누르면 정보가 넘어갈 거고요. 넘어갔죠.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이 LLM 모델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을 낼 건데 아웃풋 형태는 이대로 낼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바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정보가 넘어갔다라고 하고요. 근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할게요. 아마도 적합하게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일 것 같아요. 네, 응답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응답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제 NADN에서 보내는 응답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내게 된 응답 구조를 보면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응답 구조가 올바른 처리 플레이 이제 뭐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시키고 정보를 넘겨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채널을 추천을 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도 어느 정도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도 제대로 넘어간 것 같고 이 정보가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사실 결과물을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리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하단에 cta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란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4주 콘텐츠 마케팅 플랜 심화 버전을 보내준다고 적어줘.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웹북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에 웹북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이 웹북 주소를 복사를 해서 다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아래 웹북 주소로 보내줘.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북이 두 개가 생겼고요. 이 들어온 웹북 밑에 웹북으로는 아마 이메일 주소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메일 주소를 어디에 저장되게 할 건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시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 append row in sheet로 하겠습니다. 네, 구글 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리드 확보 시트. 여기에는 이메일을 칼럼을 하나 넣어줄 거고요. 나머지는 타임 스탬프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미리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아마 네, 제가 알기로 구글 시트는 구글 로그인을 하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구글 시트가 연결이 될 거고요. 어떤 파일에 접속을 할 거냐 하면 리드 확보 시트라는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시트는 1번일 겁니다. 시트 1번을 할 거고 그럼 이메일 주소가 앞에서 넘어오면 이제 우리 여기 넣으면 될 거고요. 타임 스탬프는 지금 시간에 넣어주겠습니다. now를 넣어주면 되고 이거를 조금 예쁘게 바꿀게요. 포맷을 바꿀 거고 여기다가 HHMM 하면 몇 시 몇 분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 CTA 섹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더 자세한 플랜이 필요하시다면 넣어달라고 하죠. 여기 한번 제 이메일 주소 넣어보겠습니다. 받기. 잠시만요. 여기에서 웹북을 실행을 안 시켜놔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심화 버전 받기를 다시 누르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 요청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번에는 이걸 포스트로 바꿀게요. 포스트. 그리고 다시. 네, 정보가 전달이 된 것 같죠? 이제 구독 완료라고 합니다. 이런 예쁜 창까지 띄워줬습니다. 그럼 여기 정보를 보면 뭔가 넘어왔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를 하면 될 거예요. 여기 이메일 란에다가는 구글 시트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엑스큐트를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에 몇 시에 등록이 됐고 어떤 이메일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실제로 해놓은 건데요. 여기엔 gmail도 달아놨습니다. 이제 gmail로는 이제 메일을 보내게끔 할 건데 지금 뭔가 준비된 건 없긴 하지만 일단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Create New Credential 누르시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유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로그인만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gmail로 끝나는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약간의 그런 설정들이 필요한데 그 설정은 제가 나중에 다시 문서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몇 개를 정해줄 건데 리소스는 메시지가 될 거고요. 오퍼레이션은 이제 샌드겠죠. 이메일을 보낼 거니까
그럼 어디에 보낼 거냐 하면 앞에서 받았던 제 이메일에 보낼 거고, 제목은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라고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HTML 형태로 메시지를 보낼 건데, 이건 GPT한테 내용을 좀 써달라고 할게요. HTML 이메일을 생성해줘. 내용은 마케팅 캠페인 심화 내용이야. 내용은 요청하신 마케팅 캠페인 심화 플랜을 전달하는 내용. 네, 이렇게 하면 HTML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네,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보면, 아이고, 변수 없이 보내면 좋을 텐데, 제가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홈페이지를 넣으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보내니 이름 김시현 드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푸터도 있는데, 푸터 2025 네, AI 크리에이터 랩. 네, 요렇게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볼게요. 네, 제대로 갔다라고 하네요. 이제 제대로 아마 갔을 겁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잘못 적었네요. 여기 보낸 편지안 보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만들어줬네요. 실제로 이렇게 있고, 뭔가 소개, 그리고 플랜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AI 크리에이터 랩으로 연결이 되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만든다고 하신다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테스트 모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덕션 모드랑 테스트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를 누르면 여기에서는 테스트 모드로 발송이 되지 않고 프로덕션 모드로 아마 갈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써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미니로 바꾸겠습니다. GPT-4o 미니로 바꾸겠습니다. 강의 판매 20대 직장인 톤은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이걸로 보낼게요. 근데 가지 않죠? 이제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이 테스트 모드의 URL이 테스트 모드의 웹북 주소가 글로 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요, 여기에 웹북 그리고 웹북 뒤에 테스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덕션 누르면 테스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변경해 달라고 할 겁니다. 웹북 주소를 변경해줘. 웹북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웹북으로 변경. 두 개 다 이렇게 해볼게요. 아마 알아서 알아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경되었고요. 여기 밑에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는지 한번 다시 또 볼게요. 네, 오케이. 강의 판매 20대 직장인, 그리고 트렌디하고 젊은, 네, 웹북 주소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요. 뭔가 로딩하는 게 뜨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액티브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엑스큐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긴 돌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완성이 됐나? 네,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보면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더 자세한 플랜 이것도 네, 이렇게 심화 버전 받기, 네, 구독 완료라고 떴습니다. 여기 또 새롭게 자동 리프레시가 되는데, 네, 떴죠. 여기 2.24초 만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는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완료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퍼블리싱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콘텐트, 그리고 캠페인, 컴파스, 다 러버블 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퍼블리시 누르면 이 주소 그대로 퍼블리시가 되고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쓰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 처음에만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꾼 것이 URL로 이제 바뀌어지고요. 그게 한 번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원하시는 그 URL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을 누르면 퍼블리시가 되고요. 퍼블리시가 완료가 되면 다른 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이게 그냥 친구한테 보낼 때도 이거 스크린샷 찍어서 보낼 수는 없고 HTML 파일을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퍼블리시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친구한테 보내기만 하면 나 이거 만들었는데 한번 봐줄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뜹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콘텐츠 로드맵 생성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써보실 수 있게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